자, 이번 시간에는 독립표본 T검증을 포함해서 대응표본 T검증, 단일표본 T검증이 어떠한 분석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진행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표본 T검증, 대응표본 T검증, 단일표본 T검증. 즉, T검증에 속한 이 모든 검증은요, 무조건적으로 뭐를 처음 봐야 되느냐? 정규성을 봐야 돼요. 즉, 종속변수, 연속변수로 측정된 종속변수, 즉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변수 y라고 하는 이 종속변수가 종모양의 형태를 띠느냐 안 띠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살펴보면은 영가설과 대안가설이 있는데, 영가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인 분포와 이론적인 종모형의 분포와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분포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대안가설은 이론적인 정규 분포와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분포는 다르다예요. 즉, 영가설은 차이가 없다기 때문에 이론적인 정규 분포와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분포가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대안가설은 이론적인 분포와 이론적인 종모양의 분포와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다랍니다. 자,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영가설을 기각을 시키면 안 되고요. 영가설이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영가설이 채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의 확률은 보통 p-value라고 그러죠.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보다 값이 커야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0.05보다 훨씬 커야 영가설이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영가설이 기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데이터와 이론적인 정규 분포와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대응표본 T검증과 단일표본 T검증은요, 집단위 하나예요. 집단위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고요. 정규성 가정은 집단위 하나든 집단위 두 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집단위 하나일 경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집단위 하나인 경우는 쭉 보면은 뭐가 있냐 살펴봤더니 대응표본 T검증과 단일표본 T검증이에요. 그러면 단일표본 T검증부터 살펴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영가설은 뭐냐면 모집단의 평균과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평균이 차이가 없답니다. 그리고 대안가설은 모집단의 평균과 여러분들이 수집한 자료의 평균이 다르다예요. 자, 이게 어느 경우에 쓰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인문사회 쪽에서는 단일표본 T검증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집단의 평균, 즉 여러분들이 비교하려는 종속변수의 평균이 이렇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키가 160이다. 또는 170이다. 180이다. 명확히 근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이에 비해서 무슨 이공계열 같은 거, 측정 같은 거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오차가 3.5mm, 최소한 3mm 정도 돼야 된다. 또는 1m 정도 된다. 뭔가 구체적인 기준이 딱 돼 있다면 그 기준과 비교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쓰일 수도 있는데, 요 단일표본 T검증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쪽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대응표본 T검증은요, 아까 종속변수가 사전에 되고 사후에 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영가설은 뭐냐면 사전 점수의 평균과 사후 점수의 평균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대안가설은 사전 점수의 평균과 사후 점수의 평균이 차이가 있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는 바로 영가설이 기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실행했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간의 평균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걸 높이는 거라면 사전보다는 사후 점수가 훨씬 높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인 거라면 사전 점수의 평균보다 사후 점수의 평균은 훨씬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대응 표본 T 검증은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을 비교를 하고 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 살펴보고 유의미하다 안 하다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접근하는 게 바로 대응 표본 T 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독립변수 집단이 두 개일 경우에는 그 등분상 검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등분상 검증은 뭐냐면 레빈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분상, 즉 집단이 두 개인데 각 집단마다 분산이 달라요. 분산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갔는데 어떤 한 집단은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른 집단은 되게 이질적인 집단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수업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과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와 이질적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할까? 당연히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등분상 검증이라고 그러고요. 레빈지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등분상 검증이 아니라 등분상 검정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레빈지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가 검증으로도 번역이 되고 검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연가수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분산을 봐요. 두 집단의 분산을 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전체 모집단이 있고요.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은 거예요. 연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전체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두 집단이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다. 요게 연가설이고요. 대안가설은 모집단이 다르다예요. 모집단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요 독립표본 T 검증을 할 때는 등분상과 정규성 과정이 다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보면 빨간 줄로 쫙 그어져 있는데요. 이 빨간 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는 T 검정을 하기 위한 가정이에요. 정규성 과정, 등분상 과정처럼. 그래서 연가설이 기각이 되면 안 되고요. 연가설이 기각이 되면 안 되고 연가설이 채택이 돼야 돼요. 근데 반대로 요 빨간 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아래쪽은 여러분들의 연구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연가설이 기각이 되고 대안가설이 채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 검증은 정규성 검증을 먼저 하고 집단이 하나인 경우는 곧바로 여러분들의 연구 문제에 관련된 연가설과 대안가설을 검증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집단의 수가 두 개일 경우는 정규성 과정을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등분상 검증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표본 T 검증과 관련된 연가설과 대안가설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규성 과정이에요. 정규성 과정이 위배가 되면 밑에 있는 독립표본 T 검증이라든지 대응표본 T 검증, 단일표본 T 검증 요 세 가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성 과정이 충족이 되는지 여부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독립표본 T 검증, 대응표본 T 검증, 단일표본 T 검증이 어떠한 분석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록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